자, 이번 시간은 그 12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자 제목이 뭐라고? 토지 이동에 관한 얘기죠. 이렇게 큰 타이틀로 토지 이동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작은 타이틀로 이제 안에 들어간 것처럼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틀린 걸 했으니까 1번 보면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죠. 그래요.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게 되면 아하, 이것은 뭐라고? 자,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 나오니까 이게 등록 전환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등록 전환은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돼서 자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 계속 존재할 필요 없을 때는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분할은 일필질부가 용도 달리하죠. 이때는 하여야 한다. 의무가 60일이 생기니까. 합병도 마찬가지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공채 이런 지목일 때는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은 뭐예요? 뭐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등분합지 받아 얘기했을 때 신등분합지 받아라고 하는 의무가 생기는 뭐예요? 토지 이동의 신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바다는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전하고 후가 비교가 안 돼요. 빼고. 그 다음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예 측량 안 하니까 빼고. 신규등록도 비교가 안 되죠. 왜? 자, 바다가 자 토지가 된 거니까. 근데 뭐하고는 이 등록 전환하고 뭐하고는 이 분할하고는 뭐예요? 분할하고는 비교가 돼요. 왜? 분할은 만약에 분할하기 전에 면적이 얼마였다면 500이었다면 똑같이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얼마씩 250과 250이 돼야 되죠. 근데 200과 25인데 하나는 뭐예요? 290이고 하나는 뭐라고? 200 얼마냐면 290이고 210, 자 210이죠. 210이면 이건 뭐예요? 똑같이 분할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요.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자 사람이 측량하니까 이렇게 뭐 했을 때 이 등록 전환과 분할을 뭐예요? 측량을 했을 때 이 측량에 대한 뭐예요? 5차 있죠? 5차 허용 범위 있죠? 국가가 정하는 뭐예요? 허용 범위가 있는데 이 허용 범위 뭐예요? 허용 범위 자 뭐이냐? 이게 이내냐 뭐예요? 이내냐 초과를 했느냐 이겁니다. 분할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내냐 뭐예요? 초과했냐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 만약에 그 허용 범위 이내라면 등록 전환될 면적 있죠? 왜?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쓴다 하면 뭐로 등록 전환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등록 뭐라고? 등록 전환. 이 전환될 면적을 자 등록 전환 면적을 하겠다는 점. 근데 초과는 뭐예요? 초과는 네 글자니까 등록 전환 있죠? 직권정령이에요. 토지 수요자가 뭐예요?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고 직권정령이에요. 분할은 이내면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뭐 할 때? 분할할 때. 자, 면적이 얼마? 이 300제곱미터 토지를 세 필지로 똑같이 나누고 했다는 점. 근데 자, 허용 범위 이내라 하게 되면 하나는 뭐라고? 99고 하나는 뭐예요? 98이고 하나는 100세이면 초과된 면적 3을 초과된 면적 3을 각 필지에 안분 똑같이 나눈다. 똑같이. 그래서 뭐 한다고? 똑같이 뭐 해준다. 똑같이 안분한다 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눈다 이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초과하게 되면 고쳐야 되겠죠. 이건 측량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내라면 측량 안 하고도 뭐예요? 자, 안분해서 고치면 안분하면 되는데. 자, 하여튼 초과하면 측량해서 고쳐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정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번에 4번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의 동그라미치고 이낼 때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뭐하고 나누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뭐예요? 두 글자예요. 맨 끝에 정정 동그라미치고. 근데 자, 거기 5번에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치고 이내라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줄 치세요. 등록 전환 면적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치고 초과하면 고쳐야 되겠죠?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직권이다. 이게 직권. 그래서 일단 12번은 자,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그 13번 문제는 토지동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3번 문제죠. 13번 지목에 관해서 틀린 거죠. 지목에 대해서. 그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일반 공중에 위락휴양 나오죠. 위락휴양 위락하는 것도 이것도 쉬는 거니까 줄기는 거죠. 휴양.
뭐가 나왔어 이거? 야영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무슨 단어가 등장? 야영장 있죠? 이렇게 야영장, 야영장, 이렇게 야영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야영장. 그 야영장의 단어가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야영장은 뭐예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있죠? 유원지 있죠? 유원지다. 유원지. 예? 야영장 거기 야영장 하면 유원지다. 많은 얘기다. 그 다음에 거기 그 2번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나오죠? 보건휴양.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녹지.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 맞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위해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자,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 나왔죠? 체육용지예요. 자, 공항항만시설 부진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공항항만시설 내니까 뭐예요? 공항항만시설 있죠? 잡종지구.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이죠. 이 주차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13번은 뭐예요? 5번이 답이다. 뭐가 들어가면 주차란 말이 들어가면 주차장이지만 주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된 시설물 잡종지다. 잡종지.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뭐예요? 14번 문제는 자 우리 14번 문제는 뭐라 수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도의 아래사항을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계점 좌표문법 똑같이 등록된 항목으로 짝져진 거 써 있죠? 그래서 뭐하고 지적도하고 경계. 일단 뭐는 빼야 돼요? 이 고유번호는 빼야 돼. 고유는 빼고 소재지문 공통이죠? 소재지문 공통.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이니까 도면에만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경계점 간의 거리도 축척이 500번인 도면에만 있고 고유번호는 경계점 좌표등판 있죠? 거기 좌표등판이 있죠? 왜? 도면에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답은 뭐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1번 하겠다.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경계점 좌표등판 시행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자, 땅값이 비싸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지조확정신을 실시한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판을 작성 비치해요. 이 지역에는 자, 세 가지 경계점 좌표등판 토지대장 지역도 함께 비치하죠. 이 지역의 지역대는 좌표에서 개된데 뭐가 있어요? 경계점과의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 456.45가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 456.45가 나왔다.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소점 아래까지 끊어야죠. 당연히 이건 짝수니까 버려서 얼마? 456.4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지역은 뭐예요? 당연히 경계점 좌표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이에요. 뭐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 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일단 15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다 이거. 5번이 5번이 틀린 것이다. 그다음에 자 16번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지상 경계에 관한 얘기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 옳은 거. 자 일단 그래서 어디 연주된 높낮이가 없죠. 없으면 중앙 있고 옳은 거 기억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3번, 4번, 2번과 5번 답 아니고. 자 니은이 들어가느냐? 니은 뭐예요? 당연히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그죠? 니은 들어가죠? 그래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니을이냐 미음이냐? 미음은 뭐예요? 니을하고 니을 미음. 이거 그렇죠. 니을은 바깥쪽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이니까. 미음 염조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있죠? 구조물의 하단부. 몇 번이 답이니까 16번은 4번이 답이다. 16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17번은 일필토지의 2개 이상의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 관리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대장은 그래서 뭐라고 이거 2번이에요. 대지권 납부는 그 땅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구분 건물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구분 건물. 그래서 자, 그 토지에 그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유 부분 건물 뭐예요? 그 건물 평수가 땅에서 갖는 뭐예요? 그게 대지권 비율이고 그 아파트를 뭐예요? 2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 소유권 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땅을 직접적으로 2사람 이상이 공유하자는 건 이건 공유점은 뭐예요? 자, 이 토지 이 아파트 밑에 그 대지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개념, 그건 대지권 못 보고. 자, 그래서 일단 17번은 몇 번이? 17번은 뭐예요? 3번이 답이다. 자, 18번을 보시면 18번은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써놨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법을 작년에 개정해서 산지관리법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 나오죠? 그래서 산지 전용허가, 건축법에 대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진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 신고하면 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것들은 자, 2번은 뭐예요? 일필질부가 용도 달리야죠? 그러면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하니까 이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절대 뭐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이건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이 18번은 뭐예요? 18번은 몇 번이 답이다. 이게 3번이다. 등록 전환은 자, 현재 2020년도에는 절대 뭐가 필요 없다. 자, 지목 변경하지 않고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19번은 지적공부 정지 등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거 이렇게 했는데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한테 뭐라고 통지할 필요가 없다 써있죠? 그렇죠? 항상 뭐라고 등기를 촉탁한다든가 자, 그 내용을 뭐예요? 소유자한테 뭐 한다든가 등기소에 촉탁하든 소유자한테 뭐예요? 통지를 하든 항상 무슨 사항? 토지 표시사항을 있죠? 이 토지 표시사항을 통지하고 토지 표시사항을 촉탁하는 것이지 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그 권리자 있죠?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촉탁도 안 하고 뭐예요? 통지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러면 신규등록은 신규등록은 뭐예요? 등기부 없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규등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규등록은 누가 자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 등록한다. 신규등록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자, 소유권은 소관청이 직권조사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있죠? 자,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뭐예요? 접수 15일이죠? 그래요. 왜 통지하는 날짜 시기 얘기예요. 그래서 접수 15일, 등록 7일.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소관청은 공부의 직권으로 정의한 후 그 사실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있죠?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도. 거기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죠? 시군구. 왜? 공부가 나왔으면 자 뭐가 나왔으면 자 기억이죠? 공부가. 그래서 항상 그 앞에는 뭐예요? 시, 군, 구로 끝내야 된다. 구이겠다. 시군구 공보역입니다. 시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문제 풀면서 19번 문제 풀면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예요? 자, 소관청이고 3번은 뭐예요? 3번은 거기 그 소관청이 복구 변경 게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라 했죠? 그걸 봤어야 되구나.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필요할 때만 그렇지. 등록 7일이고 이게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야. 필요할 때는 변경이 필요 없으니까 뭘 접수받고 그런 게 없잖아요. 등록한 다음에 7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홍보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신규등록 있죠? 신규등록은 촉탁사유가 안 된다 그랬죠? 방금 계속 얘기했잖아. 신규등록은 등기부 없다.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20번 문제는 다음 중 뭐예요? 그래서 19번은 몇 번이 답이고 19번은 뭐예요? 1번이 답이고 20번 문제는 뭐라 써 있어요? 토지이동 신청에 대한 다음 잘못 기술된 거 틀린 거 얘기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동 시기는 공사가 뭐 할 때다? 준공할 때다. 자, 이번에 특례 중에서 자, 뭘 수반할 때는 환지 수반하죠? 환지를 뭐 했다? 환지를 수반했다. 환지를 수반했다면 뭐만 하면 돼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또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예요?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대신청이 가능한 토지는 도로 철도용지 있죠? 그래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래서 자, 사학도 철촌제 구유수 맞고.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에서 관리인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대의 있다. 이거죠. 채권자 대의 신청 가능하죠? 2번이 잘못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21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유증에 관한 얘기다. 유증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유증하게 되면 공통점 유증하면 뭐 기억하자고? 공동신청이죠? 그 다음에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이게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죠. 그러면 설명을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자,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 있죠? 차 있죠? 자, 만약에 미등기일 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자, 포괄 유증만 가능하지. 특정 유증은 안 된다. 두 번째, 자,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팔아먹으려고.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왜? 매매와 같으니까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한다는 점. 자, 그래서 거기 자 유증에 의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의무자에서 공동으로 하지만 포괄 유증은 단독으로 하여튼 자 증자 부인을 잊는 게는 다 공동이에요. 항상 뭐라고? 공동이 포괄이든 특정이든 다 공동이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 수증자 있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자기 지분만에 잊는 게 할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다.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기 몸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 지분만에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뭐만 안 돼 이거. 상속 등기 두 가지만 안 되니까 자기 지분만에 포괄 유증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 유언자의 사망 전이라도 유증을 원인한 이전 등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 전이라면 단독회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절대 뭐라고? 절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사망하게 되면 공동이니까 자식들이 해줘야 돼요. 자식들 해줘야 되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안 되고 죽은 다음에는 가능하다. 근데 유증의 연계는 상속인이 유류를 침해할 때는 등기를 각한다. 그런 걸 뭐예요?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를 위해서 만약에 뭐예요? 아버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딴 사람한테 부동산을 줬을 때 자 그 자식이 그 뭐예요? 받은 유증받은 있죠? 수증받은 증여받은 뭐예요? 유증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예요?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게 유류분이에요. 그게 유류분 제도니까 그런 걸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런 거 그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몇 번에 22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자, 이 뭐에 관한 얘기니까 자, 지적은 여러분이 꼬박꼬박 지적은 다 뭐 해줘야 돼요. 지적은 꼬박 다 꼼꼼히 봐갖고 맞아야 돼요. 10개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하여튼 10개는 맞아야 돼요. 하여튼 아무리 뭐 해도 9개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근데 자, 이 등기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별표를 먼저 해라고 할 테니까 별표한 걸 먼저 보시고 나중에 살펴봅니다. 그래서 거기 자 21번의 유증은 꼭 별표해 주시고 자 인감유증은 다 볼 건 없고요. 인감유증은 법이 개정된 사항 있죠. 그것만 좀 이해해 주자. 하여튼 그래서 22번에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있죠.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필증이 없어갖고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면 인감률 제출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인감유증은 자 1번 인감유증은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그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의뢰예요.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유권 쓰이겠죠? 이 의리 뭐예요? 우리 등기부상의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를 한다 치게 되면 얘가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감유증도 내야 된다. 그럼 저당권 취득했죠? 얘는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뭐 한다든가 말소 등기한다든가 자 아니면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이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게 분실이 있으면 방법은 뭐냐고? 인감유증 내야 된다는 거죠. 출석을 하든 자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를 받든 그다음에 뭐예요? 공증을 받든 인감유증을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출소 환경에 제출하지 않는다. 그건 틀렸어요. 틀린 것이다. 이건 좀 봐두자 이것만. 자, 그다음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문제가 돼서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가등기를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면 의무자의 인감유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 뭐 할 경우에 그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동이니까 물론 이제 인감유증을 본인이 단독으로 마실 때는 제출해요. 근데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의무자가 돼서 등기 권리자의 공동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를 뭐 할 때 가중 이전 등기 하죠.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굳이 안 내도 된다. 자 법에서 뭐라고? 자 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가 그 여기 있겠죠 지금 가등기 명인이 단독을 할 때는 뭘 내라고 이거
인감률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기를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러니까 자, 이 1번 얘기는 뭐냐면, 자, 의무자가 뭘 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내는데 이걸 뭐 했대? 이걸 만약에 분실했을 때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분실했을 때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직접,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확인 정보, 공증 부분이죠. 자, 이 세 가지 확인 제도에서 할 때는 서류상 뭐 인감용을 첨부, 묶어놔야 되니까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한번 보시고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돼서 1번에 거주하는 죄국민은 뭐예요? 자,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럴 시간적이 없으니까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게 맞는다는 것을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어디에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제외공간 있죠? 제외공간의 인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2번 문제에서 자, 한번 볼 사항은 1번하고 5번만 보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3번을 별표하시고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해서 뭐 하는 거죠? 옳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권리자의 지분을 뭐예요? 기록하고 절대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쓸 때 공유일 때는 그 지분 쓰죠? 합의일 때 등기부상에 공유 지분만 쓰지 합의하고 절대 뭘 안 써요, 이거. 총이라는 거, 총 있죠? 총이도 총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합의는, 총의는 뭐예요? 이 총의는 아예 뭐예요? 등기부상에 총의라고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총의 뜻도 뭐예요? 뜻도 쓸 필요가 없어요. 합의는 뭐예요? 합의는 뭘 쓰지만 합의 뜻은 써요. 합의자라고 합의자, 갑. 합의자를 합의 뜻은 써요. 뭐라 쓴다는 얘기예요. 지분을 절대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합의는 절대 지분을 쓰지 않아요. 합의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의 권리소멸에 약정이 있을 때는 신청인은 그 약정의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있다 써놨죠? 그래요. 그게 옳은 말이다. 하여튼 약정이 있으면 등기부에 기록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는 자, 이해관계 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해관계 3자 아무 상관없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 등기.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의리죠? 2번 저당권 등기 병이다. 아니게요.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아닌 자에 뭐 들어갈 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들어갈 때 이게 뭐예요? 이게 1번이니까 1-1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던 없던 간에 뭐라고 이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것은 다 부기 등기로 들어가요. 부기 등기. 그렇게 보자. 자, 거기 판매택약 등기 매매 비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해야 되겠죠? 왜? 필요성이에요. 매매 비용은 필요성이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 할 때 원인과 날짜는 기록하지 않죠? 왜?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23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이 2번이었다. 23번은 답이 2번이었다. 2번이었다. 2번. 자, 물론 이제 22번은 1번이고, 그죠? 22번. 자, 여기세요. 자, 24번 문제 아니에요. 24번. 24번 문제를 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뭐에 관한 거? 지상권에 관한 등기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게. 그래서 여기 일본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이걸 신청 정보에 반드시 제공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우리가 이 지상권의 필요적사 일단 지상권 얘기하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객체,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자, 24번 자, 뭐가 나오면 지상권이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자, 일단 객체, 부동산 일부 가능, 뭐 가능하다고? 예,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뭐는 안 되고 공유지분 안 되고 자, 중복 등기 안 되죠? 동일 범위에 중복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목적 범위 있죠? 목적 범위가 필요상이에요. 나머지 존속기간이나 지로 지급 시기는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존속기간은 제공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모두 가능해요. 불확정기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에 지상권의 설정 등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 등기 말소를 조건하는 정지용국부 지상권 설정 등기의 가등기 있죠? 보존을 위한 자, 이건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조건부 지상 청구권 가등기를 뭐에 신청할 수 있다 써놨죠? 그거 가능하다니까.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후에 등기된 건물에 있어서 그 토지의 등기 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 위에 아파트든 뭐예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일부에다가, 자, 이 토지 일부에 무슨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의무자로 해서 그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써 있죠? 절대 구분지상권은 지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지상권은 땅에다 하는 거예요. 땅 전부냐 일부냐. 그 땅 상하 공간 있죠? 일정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설정할 수 구분지상권 절대 지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몇 번을 자 24번 지상권을 봤죠? 지상권을 봤는데 지상권은 그래도 강론이니까 이건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25번 별표합니다. 25번 26번 특히 25번 26번 꼭 별표해 놓고 봐야 돼요. 자 봐야 되는데 일단 사건이 생겨할 것이 아닌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랬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자 몇 번하고 거기 1번은 자기 지분에 보상 없다니까 저기 상속 지분 자기 상속 지분만 상속된 게 안 돼요. 농지 전세권 된 게 안 되죠? 그 다음에 경매일조에서 매순이 된 자가 이전 등기 절대 경매는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다. 아니 촉탁 등기. 그 다음에 4번의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 등기. 지분에 대한 뭐라고? 자 용의 물건은 이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지만 공유지분 안 된다 그랬죠? 저당권은 반대라 그랬죠? 뭐가 안 되고 부동산 일부 안 되고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갑의 2분의 1의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문제 가처분. 그냥 가처분은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가능한 것이지 본등기 문제 가처분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이다. 25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다. 25번은 4번이다. 자 이렇게 25번 문제는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면, 자, 뭐에 관한 문제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죠? 중요하다, 별표하다. 보존등기할 시간 없는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이에요. 뭐 갖고 대장상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4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장을 뭐예요? 대장을 한번 그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대장이 만약에 네모나게 생겼으면 항상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누구? 상속인. 그 다음에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있죠? 포괄 유증 받으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항상 보존등기는 소유자만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만. 그 다음에 토지는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 건물은 건시군이죠? 건물은 건시군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몇 페이지에 거기, 자, 26번 문제.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사람일 때, 그 최초로 소유자 등록되면 또 포괄적 유증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자,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뭐예요? 판결받은 자. 그래서 토지는 국가 관할이니까 그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누굴 상대로 수소하는 거 있고, 국가 상대로 수소하는 거죠? 자, 근데 건물은 당연히 뭐예요? 자, 건국판. 뭐라고 그랬어요? 건국판이라고 했죠? 예, 건국판. 그래서 누구는 이 건물은 예, 국가나 자, 이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뭐에 대해서 얘기다? 이건 건물에 관한 얘기다. 건물에 관한 얘기. 자, 그래서 절대 3번의 건물은 건축주하고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될 때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받으면 당연히 다 가능하고, 뭐만 안 됐어요?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와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생성된 건물에 한해서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받는 자. 이게 얘기죠. 건시군이죠. 건시군. 건시군이에요. 자,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그 27번은 다음 부동산 등기 원인 여론을 잘못 연결된 거. 그래서 매매 계약은 매매 법률행위 성립하죠. 계약 날짜, 계약 날짜. 사인 증여하게 되면 사인 증여, 돌아 사망한 날짜. 피상속인의 상속인 사망 날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게 이제 법원직에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이행 판결은 선고 날짜예요. 근데 공유물 판결은 자, 그 판결 자체만 해도 물권면허 생기니까 확정이래, 확정이. 선고 끝나고 7일 동안 자, 그다음에 뭐 다음 뭐에 상소 같은 거 안 하면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는 자, 누구한테 뭘 이행하라고 땅 이게 선고일이고, 그 한 일주일 지나도록 이의 제기 안 하면 확정되는 확정이래요.
그래서 4번이 뭐예요? 4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28번은 뭐예요? 28번은 자, 거래가격 등기에 관한 서면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써있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하여튼 27번은 별표 안 하셔도 되고요. 28번은 조그맣게 별표하고 보자.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매년 2006년 1월 1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서로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가격 등기하지 않아요. 왜? 전이니까. 이때는 검인받았어요. 자, 2번 원인이 매매라도 원인서가 판결서는 뭘 받아야 돼? 이거 거래가격이 아니라 이건 판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28번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등기 원인 증서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때 뭐예요? 제출할 때 그때 제출할 때 자 그때는 뭐예요? 실거래 금액을 하지만 자 판결을 받을 때는 판결서에 꼭 검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로 제출해서 이전등기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 이건 가등기니까 이전등기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등기 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등기관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는 점.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신고필지상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여러 명일 때는 뭘? 자, 당연히 매매 목록 첨부한다 그랬죠? 그래요. 28번은 2번이 가장 옳지 않다. 자, 29번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